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또 간밤 사이에도 약간씩 좀 톤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3대 지수가 안도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최근 시장을 드리웠던 셀 USA 먹구름이 조금은 거치는 양상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틀 연속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다만 여전히 모두 10% 고점 대비 밀린 조정 영역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 재료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은 145%의 대중 관세율이 너무 높다. 이것이 상당히 내려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죠. 추가로 이날은 백악관에서 중국 관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사실 장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 수치가 65% 혹은 낮게는 50%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일단 그 정확한 수치는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베센트 장관으로부터도 의미 있는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What I have said previously,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big deal here. That the U.S. is looking to rebalance to more manufacturing. The identity of that would be less consumption. If China is serious on less dependence on export-led manufacturing growth and a rebalancing toward a domestic economy, I think they use the term dual circulation. Well, right now it's really singular circulation. And if they want to rebalance, let's do it together. This is an incredible opportunity. And I think if Bridgewater founder Ray Dalio were to write something, he could call it a beautiful rebalancing. 레이 달리오의 아주 유명한 저서죠. 프린시퍼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저서에서 레이 달리오는 Beautiful Deleverag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곤 했는데 이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Beautiful Rebalancing이라는 표현을 썼죠. 중국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교역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이 사는 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Big Deal, 대형 합의다라는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글로번트 인베스트에선 이런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고대하던 갈등 해결의 기미가 나타났다. 적어도 미중 갈등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는 해석입니다. 비트코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3% 가까운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장 막판에 시장의 탄력도가 조금 줄었던 데에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1bp가량 급락하던 10년물 금리가 낙폭을 빠르게 축소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 살펴보시죠. M7 전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어제 어닝 쇼크를 발표했던 테슬라가 5%대의 강세를 가져가고요. 로보택시 출시 일정 확인, 머스크 CEO의 본업 복귀 소식, 이 두 가지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마감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부 면제를 해준다 이런 속보가 들려왔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테슬라와 GM, 자동차 관련주들 현재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애플과 메타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2%, 4%대의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 이슈를 떨쳐내면서 3%대의 반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알파벳의 경우 전날 반독점 재판이 열린 가운데 오픈 AI 측에서 만약에 크롬이 매각된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간밤 주가는 2%대의 상승이었고요. 아마존, 중국산 제품의 수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관세 타격이 클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4%대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전력망과 원자력 관련주 해서 GE 버노바가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 덕분에 주가 날아올랐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애플과 메타 이슈 확인해 봅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도합 1조 1천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명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죠. DMA를 위반했다라는 혐의인데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더 저렴하게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애플이 반드시 앱스토어를 쓰게끔 강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작년 3월 DMA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가해진 첫 제재가 되겠는데요. 과징금의 규모가 비교적 적다 보니까 주가로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시도 무역전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봐야겠는데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복에 따른 재보복을 가할 것인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의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죠. SAP입니다. 실적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8%나 급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11% 급증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EPS 역시 비트를 발표를 했죠. 주가 확인해 보시죠. SAP 오늘 그 유럽 증시 상승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큰데 7.6%나 뛰어 올랐고요. 그 덕분에 독일 닥스 지수 3%의 폭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보잉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매출이 75%나 급증을 했고요. 그 덕분에 전체 매출액 18%의 급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잉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안전사고 문제와 노동자 파업 이슈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매출이 잘 올라준 덕분에 주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잉 6.1% 뛰어오르면서 172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주택용 태양광 업체죠. 엔페이지 에너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전분기 실적 결과를 먼저 보시면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매출은 올랐는데 문제는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관세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 여러 월가 IB들이 줄줄이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 이 엔페이지가 가장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문이 배터리 셀인데 여기에 그 ESS 사업에 지금 테슬라가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는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16% 가까이 급락하면서 45선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치폴레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2020년 이후로 치폴레의 어떤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좀 더 익숙하게 봤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실적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소비가 줄고 외식도 줄었다 사측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주가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후 2% 가까운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템퍼스 AI입니다. 최근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미국 주식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파토스 AI와 협력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3사는 종양학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템퍼스 AI의 주가 14.6% 뛰어오른 $50에 거의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클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마감 후에 들려왔던 뉴스입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픈 AI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앞두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클로의 주가 처음에는 급락으로 반응하는가 싶더니 앞으로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속 8.6%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전부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매크로 한판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무역 전쟁의 완화를 위해서 중국의 관세를, 대중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방적인 인하 제한은 없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약간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헤지펀드 출신의 이 베센트 장관의 신중한 기조의 발언이냐 약간 그 논조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협상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메시지였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관세에 대한 언급만 107회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활동은 완만한 감소 세를 보였다라는 평가도 함께 들어 있었죠. 미국의 중장기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셀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다시 바이 아메리카로 흘러 들어오는 분위기가 간밤엔 연출이 됐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 제시로 인해서 불플래트닝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WTI 원유 선물 2.2%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를 증산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6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관세 관련 이슈부터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관세 부과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라고 묻자 레빗 대변인은 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양보가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인내심을 가지면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부터 트럼프 대통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많은 이들의 발언이 관세 관련해서 쏟아졌던 간밤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위 관리 대표단은 지금 현재 워싱턴에 방문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에 일정을 마치고 떠난다라고 일단은 일정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물밑 협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22일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 저희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에서는 바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145%가 중국에 부과하는 최종 관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0%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관세가 대략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절반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35%가량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라던가 보호해야 되는 품목이라면 최소 100%의 관세가 부과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일방적인 인하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후에 관세율 인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선제적인 인하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중국이 또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또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또
또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 논조를 바꾸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고요. 베센트 장관은 협상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인하가 아니라 재조정까지 협상을 구체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협상안에 사인을 하기까지 2년에서 3년까지 최소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게 급진적으로 예스냐 노냐 이렇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구나라고 시장이 이해를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지금 바이더 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입니다. S&P 500 지수가 최소 5% 이상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상승률에 베팅을 하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가?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일, 10거래일, 20거래일, 그리고 200거래일까지 상승 흐름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월 하순부터 이달 중순 사이에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3일 발간한 4월 베이지북에서 12개 관할 지역 중 5곳은 경제활동이 약간 증가했고 3곳은 비교적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4곳의 경제활동은 약간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연준은 비자동차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면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와 일부 내구재는 적당해서 탄탄한 판매를 나타냈다고 기술했습니다. 네, 연준이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활동을 평가하는 베이지북 보고서 내용이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평가고요. 관세 부과 초기 전 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가할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는 앞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겠죠. 국제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개 지역에 걸쳐서 이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물가는 지역 전체에 걸쳐서 상승했으나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 만큼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 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언급이 직전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49회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2배 이상 늘어나면서 107회까지 관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주목을 함께 해보셔야 되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관세가 촉발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이렇게 크게 치솟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관세로 인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연준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상존하는 변수로서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4개월 민간 경기, 4개월 내 민간 경기 최저치 나타나고 있다. 4월의 민간 경기입니다. 제조업 PMI 예비치가 50.7포인트로 중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50포인트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고요.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비스업 PMI가 51.4포인트, 3포인트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 안에서 S&P 글로벌에서 내놓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수치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간밤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들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대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산업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개선된 후 현재 기간에 대해 예상보다 나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매출은 41억 7천만 달러에서 45억 3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수요일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측치인 41억 2천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반도체 종목들 실적 발표에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램리서치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ASML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대했던 수요를 반증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램리서치 모두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놨고요. 2025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당 순이익 1.28달러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40.7억 달러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와 전년도 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그동안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선제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전망치까지도 괜찮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램리서치의 실적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램리서치는 주당 순이익 1.04달러, 매출은 47.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예측치 대비 역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비해서는 예측 상회 정도나 YOY 성장 정도가 조금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역시 향후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내놓은 모습은 램리서치도 동일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실적은 서비스나우인데요. 서비스나우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4.04달러, 매출은 30.9억 달러 이렇게 예측치와 YOY 모두 플러스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나우는 지금 어닝콜 진행 중인데 AI 수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로 해석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